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산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2. 약 수출 상황. 3. 한국 지배는 막을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돌파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을 종합해보면 KF-21을 과연 대한민국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외산을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수출이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에 따라 붙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산 엔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2 흑표마저도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점을 극복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항공기술력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무려 40년 동안 와신상담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KF-21 초음속 비행을 지켜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2023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설계와 생산 모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F-21인 만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산이라는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KF-21에 적용될 걸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조급함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 또다시 증명된 건데요. 흔히 많은 분이 KF-21에 외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이 직수입으로 탑재된 건 안전성을 고려한 단 한 대의 시제기 뿐인데요. 반면 나머지 5대의 시제기 중 2대에는 국내에서 조립한 F414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심지어 자체 시험을 통해 비교 성능을 테스트한 뒤에는 면허 생산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으로 탑재한 F414 엔진의 경우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비록 설계 자체는 지의 기술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생산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40%라는 수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는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세계의 빅메이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 입장에서는 쉽사리 면허 생산을 허용했다가 만약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같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그에 마땅한 기술 수준이 검증되어야만 생산 면허를 판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들이 항공 기술에 걸음마를 떼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미 지가 기술 협약을 맺고 F414 G400K의 면허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절반가량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 엔진 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은 결정적인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입니다. 하지만 5,500파운드 포스급의 출력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개발인데요. 1차 목표가 15,000파운드 포스인 이유는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된 F414 G400K 엔진 출력이 14,770파운드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개 T와도 같은 KF-21의 외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5,500파운드 포스와 15,000파운드 포스는 거의 2.7배가 넘는 차이다 보니 한국의 5,500파운드 포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 엔진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8,000파운드 포스급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판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양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2013년도에 5,5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인 틱 1600K 섭씨 기준 1350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위해 무려 100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팬 엔진에 들어가는 4대 핵심 부품인 블리스크형 와이드 코드팬, VGV 적용 고압 압축기, 고온 냉각형 터빈 소재, 잠수명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13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즉 5,500파운드 포스라는 숫자는 KF-21이 실기체가 나오기 전까지 KFX로 불렸던 것처럼 최초의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2024년에 예정된 첫 비행에서는 더욱 높은 출력을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개발 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 또한 양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초고도 기술을 하루마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198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 기체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조차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노후한 무기를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보관하는 창정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창정비를 거쳐 국내 조립 생산 단계에 진입하자 당시 개발진들은 지로부터 건네받은 J85 엔진의 도면만 보고 수백 개의 부품을 모두 뜯었다 조립하길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F4의 창정비를 완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2년에 KF-5 제공호가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공호 조립 성과를 바탕으로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지자 기술력을 축적하며 엔진 압축기와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1980년 창정비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까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라는 말은 딱 우리 기술진들을 두고 하는 말 같으네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의 핵심 엔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이제는 역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2인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퍽 탱키지디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 당 파이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삼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지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익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익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옥새철 충돌약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새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세트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 체계 시험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시험 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석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의 제프티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군은 즉시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준비태세를 명령했는데요. 또한 러시아와 맞서는 동부 전선의 K2 전차의 전진 배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동부 경지대의 마을 프르제오도에 떨어져 2명이 사액스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전역의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시키고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폴란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의 모든 영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나토 영국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의 시작도 폴란드의 침공과 함께 시작됐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 제임을 확인했고 즉시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9.11 TX 당시 나토 헌장 5조가 처음으로 발동됐었고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청으로 나토 헌장사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가 발동되어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 협의 회의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사조로 소집되는 회의는 5조를 발동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임이 확인된다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말이 엄중한 항의와 경고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본격적인 참전은 안 그래도 핵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푸틴을 자극해 정말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를 노리고 나토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몰라도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EU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협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중인 G20 정상회의에서 EU 긴급 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SNS를 통해 방금 마테우스 모라베이츠키 폴란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폴란드 지지에 대한 EU의 완전한 통합과 연대를 보장했다며 나는 16일 발리에서 G20 참석 EU 정상들의 협의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폴란드에 지지를 보내며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전군의 준비 태세를 명령하며 언제라도 방어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로 향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 최전선인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부아시차크 부총리는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 사단에 K2 흑표 전차를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K9 타격형인 크라보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숱하게 침략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에게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군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은 개전 이후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사고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공격당한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난 공격과 마찬가지로 주요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85발이 날아든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공격이 예상되니 피난처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지난 폭격 이후 긴급히 서방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약 7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뚫고 떨어진 미사일로 이번에도 민간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미친 듯이 쏟아붓던 미사일이 폴란드까지 닿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태임에도 러시아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가 정전을 위한 우크라 평화협정을 결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쓴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대해 할 말이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공격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이중 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은 54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개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우크라이나인은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십만의 추가 징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징집하고 민간인 거주구를 폭격하더니 이제는 폴란드까지 공격하는 푸틴의 어리석은 행보가 계속되자 러시아에 몇 안 되는 우방인 중국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과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 총리가 중국 러시아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무모한 원사화 활동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보이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보는 동맹국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판단에 국가가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멈추어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으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저울질 당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푸틴이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푸틴 정권이 끌어내려지지 않는 이상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러시아의 무모한 움직임이 자극받은 북한이 이를 버리지 않을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